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투자하자의 빅마우스입니다. 7월 첫 번째 주 미국 주식 투자 내역을 공유해 드립니다. 애플, 보잉, 델타, MS, 옥시는 추가 매수 없이 홀딩하였습니다. 배당의 강화를 위하여 엑스는 추가 분할 매입 진행 중이며 은행주인 웰스파고를 신규 편입하였습니다. 7월 첫 번째 주는 코로나 재확산 상황으로 변동성 장세를 보였으며 7월 둘째 주도 동일한 장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미국의 신규 코로나 확진자가 5만 명을 뛰어넘어서는 확산세가 거세게 나타났지만 증시 반응이 상대적으로 차분했던 것은 이전과 같이 전면적인 봉쇄 조치의 시행 가능성이 크지 않은 영향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한다면 이로 인한 경제활동의 위축, 더욱 강한 봉쇄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등 경계심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발표하는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 6월 서비스업 구매관리 지수 등에 대한 주요 지표 발표, 미국 정부의 추가 부양책이 얼마나 가시화될지, 이달 중순에 각 기업별 2분기 실적 및 배당 발표 등이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악서덴탈 페트롤리움 코퍼레이션은 오늘 이사회에서 공동 주식 보유자에게 추가로 주식을 구매할 수 있는 워런트 발행을 발표했다. 옥시덴탈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보통주의 각 주식에 대해서 일반 주식의 1/18 받게 되는 워런트입니다. 이것은 주당 $22의 구입 가격에 옥시덴탈 보통주를 구매할 수 있는 주주 권리를 부여합니다. 워런트의 배분은 2020년 8월 3일 작성되며 2020년 7월 6일 현재 주주 기록 보유자에게 제공될 것입니다. 워런트는 7년의 기간이 있으며 옥시덴탈은 뉴욕 증권거래소에 워런트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옥시덴탈의 사장 겸 CEO인 비키 홀럽은 이사회는 주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모든 주주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워런트 분배는 기존 주주들이 미래에 우리가 믿는 바에 따라 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합니다. 회사에 대한 관심을 줄이지 않으면서 매력적인 가격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는 옥시덴탈의 워런트에 대해 배당 컷으로 인한 주주들의 마음을 달래고 코로나로 인한 옥시덴탈의 주가 하락을 방어 및 운영 자금 확보하기 위한 정책으로 평가를 했다. 로 인한 크레디트 스위스의 호세 카야도 애널리스트는 항공주 랠리 이후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즈에 대한 포지션을 축소하는 것이 적절하며 대신 델타 에어라인즈에 주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즈를 포함한 항공주가 최근 강력한 랠리를 기록했는데 당사는 투자자들이 이번 랠리를 이용하여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즈에 대한 포지션을 점차 축소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델타 에어라인즈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의 포지션을 유지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앞으로 해외여행 수요 및 출장 수요가 회복될 것인데 이러한 회복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는 것이 델타 에어라인즈이기 때문이라고 발언했다. 두 항공사를 비교해보면 델타 에어라인즈의 매출 구성이나 이익률 등이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즈보다 유리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투자자들의 의견을 종합했을 때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즈의 밸류에이션에 대한 인식이 악화되고 있는 것도 주의 요소이다고 평가했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즈에 대한 투자 의견을 아웃퍼폼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으며 목표 주가는 $41로 제시했다. 한편 델타 에어라인즈에 대해서는 아웃퍼폼 의견을 제시했다. $로 제퍼리즈는 보잉에 대한 투자 의견을 발표했다. 그렉 콘라드 애널리스트는 현재까지 보잉이 777X 여객기 개발에 투입한 비용은 $62억 상당할 것이며 동 여객기에 대한 연간 수요는 약 18대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보잉의 777 여객기 중 40%가 777X로 교체된다고 가정할 경우 향후 15년에 걸쳐 777X에 대한 수요가 520대에 상당할 수도 있다. 이는 동사 EPS의 $5의 가치를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한편 20년에 보잉의 여객기 인도 대수가 189대일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19년에 380대에서 감소한 것이다. 21년 및 22년 인도 대수 전망치는 각각 518대, 627대이라고 전했다.
제퍼리즈는 보잉에 대한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는 $270를 유지했다. 는 보잉 듀이체뱅크의 엠마뉴엘 로스너 애널리스트는 테슬라의 2분기 생산량이 코로나19에 따른 생산 중단에도 불구하고 양호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발언했다. 테슬라의 프레몬트시 설비가 7주간 영업이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분기 글로벌 생산량은 7만 대 중반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컨센서스 6만 대 중반을 상회하는 것이다 라고 전했다. SUV 모델인 모델 Y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양산이 목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2분기 생산량은 1만에서 1.3만 대를 기록할 것이다 라고 언급했다. 테슬라는 오는 7월 2일에 2분기 생산량 및 인도량 자료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엠마뉴엘 로스너 애널리스트는 테슬라의 보유 의견을 유지했으며 목표 주가를 $850에서 $900로 상향 조정했다. 맥커리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투자 의견을 발표했다. 사라 힌들리안 애널리스트는 26일 동사는 미국 내 72개 오프라인 매장 중 70개를 폐점하고 해외 10개 매장 중 8개를 폐점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오프라인 매장 중 남은 4개는 미국 뉴욕, 미국 워싱턴 주 레드먼드시, 영국 런던, 호주 시드니에 위치해 있으며 이들 매장은 익스피어리언스 센터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당사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수개월 동안 매장 영업 중단이 실시된 후에 전해진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프라인 매장 폐점 발표를 어느 정도 예상했다며 다음을 제시했다. 1. 동사는 소매 소비자용 오피스 사업을 추진했는데 최근 수년 내에 이러한 움직임은 둔화되어 왔다. 작년에 동사는 17개 스페시앨리티 스토어라는 쇼핑몰 내 키오스크를 철수한 바 있다. 2. 코로나19 사태가 누그러지려는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예컨대 애플은 오프라인 매장 다수의 영업을 다시 중단해야 했으며 동사태로 인한 불확실성, 감염에 따른 비용, 위생 요건 등을 고려시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매장을 운영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코로나19 사태는 소비자들의 온라인 전환을 촉진시켰고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의존도를 하락시켰다. 맥커리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투자 의견을 아웃퍼폼으로 유지했고 목표 주가는 $200에서 $215로 상향 조정했다. CFRA는 애플의 2분기 실적이 견고했을 것을 예상하고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다. 동사는 29일에 2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CFRA는 애플의 2분기 서비스 부문 매출 증가세가 예상을 뛰어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동기간 실적은 동사가 아이폰 매출이 급감하는 와중에도 막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킹 알파는 애플의 2분기 컨센서스는 매출 $517.8억 달러, EPS $2.03에 형성되어 있다고 전했다. 한편 1일 데드라인은 동사가 버추얼 켄지에서 윌 스미스가 주연한 신작 영화 이맨시페이션에 대한 글로벌 저작권을 $1.2억 달러에 매입했다. 이는 영화 페스티벌 사상 최대 규모의 영화 저작권 거래이다고 보도했다. CFRA는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했고 목표 주가를 $360에서 $400로 상향 조정했다. 유지했고